아, 저희가 그동안 계속 상승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 관심이 많으니까. 아, 그래도 네. 하락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네.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2022년 네. 혹시 떠오르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있죠. 아, 근데 제가 얘기해가지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일단은 지금 딱 질문 듣자마자 두 지역은 확실히 하락할 거라는 게 예상이 들고요. 네. 뭐 한 개 더 억지로 더 끄집어내면 한 3개 정도? 음, 세 곳은 하락할 여지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어딘가요? 저기 경상권으로 가면 대구광역시, 네. 그 다음에 전라남도로 가면 광양시라고 있거든요. 좀 소도시이긴 한데 네. 그 두 곳은 올 한 해 확실히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근까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세종시도 큰 하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락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락을 예측하시는 이유가 혹시 네. 있으실까요? 모든 지역이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네. 원래 한 절반 정도는 하락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사실 그냥 모든 지역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3분의 1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고작 제가 막 머리를 짜냈는데 두세 개밖에 얘기를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장이 좋은 시장이고요. 그런 시장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지역들은 계속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들이 왜 하락하는지 네. 그거는 팩트가 다 있어요. 어, 하락할 수밖에 없는 팩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이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락할 겁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팩트를 조합해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만든 그 AI, 그 부동산 AI 알리알리에서 부동산 기상청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날씨가 어떻고 1년 뒤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앞으로 내릴 겁니다. 비가 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지역이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네. 많은 도시가 있는데 네. 대구 지역을 한번 딱 확대를 해보면 네. 구가 많잖아요. 이 구 중에 지금 미래 날씨 부분에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해놓은 곳이 있어요. 네. 지금 대구 현재 날씨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다 번개예요. 번개가 무슨 말이냐면 오르다가 우르캉캉캉캉 이렇게 된 게 번개예요. 네. 완전 하락까지는 아닌데 지금 엄청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번개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1년 뒤에 동구하고 중구는 비가 올 겁니다 돼 있죠. 네. 이거 100% 하락한다는 소리예요. 이 지역들을 주축으로 해서 나머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양시를 가면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미래 날씨가 햇볕인데 광양시는 미래 비가 올 겁니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예상되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래 날씨가 구름으로 돼 있어요. 네. 큰 하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상승도 아니고 큰 하락도 아니고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적은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세종시가 빠져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과연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좀 두 지역에 좀 포커싱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레몬님, 근데 이 말씀해주신 세 지역이 네, 네. 왜 하락하는지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하락 신호 캐치하는 법 5가지 있었어요. 수요 공급에 의한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 수요의 대표적인 지표가 청약 경쟁률, 그 다음에 미분양, 둘 다 수요다. 네. 그 다음에 공급은 입주 물량. 세 번째는 이 수요와 공급의 줄다리기로 나오는 게 거래량. 네. 나머지 내재 가치인 전세 가격. 이 5가지 팩트를 체크해보면 되거든요. 네. 먼저 대구 지역에 이 5가지 지표를 하나씩 체크해보면 청약 경쟁률,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이내 분양했던 단지들의 경쟁률을 보면 미달이거나 1.4대 1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넣으면 될 확률이 지금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 분양 말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원래 특별 공급 100% 다 차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안 차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신축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적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지금 막 미분양 속출하고 있거든요. 광양시 걸 한번 보면 청약 경쟁률 여기도 지금 미달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미분양이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미분양이에요.
분양을 했는데 한 60-70%가 미분양 나는 거예요. 새 아파트인데. 네. 중흥 S클래스 이런 거 브랜드 괜찮거든요. 음. 무난한데 불구하고. 그래서 야, 수요가 지금 되게 적은 상태다. 음. 그리고 이제 기존에 미분양이 얼마나 많았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대구를 보면 대구 지역에서 동구하고 중구가 지금 미분양이 급증을 좀 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중구가 갑자기 지금 급증을 했어요. 네. 미분양이 네. 7,500세대, 과거 최고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음. 대구 동구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음. 앞으로 분양을 하는 족족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사실 다분히 있어요. 광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이 한 1,200세대로 올라왔거든요.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지표가 입주 물량이죠. 네. 대구가 입주 물량이 적으면 그나마 전세 가격도 안정화될 거고 매매 가격도 그나마 더 출렁거릴 텐데 지금 대구의 입주 물량을 보면 2022년, 2023년 2년이 피크예요. 사상 최대 공급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구별로 또 쪼개보면 또 달라요. 특정 구에 쏠려 있어요. 그 구가 어디에 지금 쏠려 있냐면 중구, 동구, 네. 서구 여기에 쏠려 있어요. 제일 많은 데가 중구거든요. 중구. 중구는 평소 대비 한 8배 이상 공급이 지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야, 입주물 좀 많다. 광양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2022년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미분양이 있지만 앞으로 입주할 것들이 적기 때문에 광양은 전세 가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럼 매매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구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봐야 되죠. 지금 대구 거래량 보면 어때요?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 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거의 막 쫙 줄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줄었던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한 11월 달, 12월 달 되면 그때 이사도 많이 해요. 또 방학 기간 맞춰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수요들도 지금 싹 없어졌다는 소리거든요. 특히 이제 대구에서 조금 미분양이 많은 동구랑 중구의 거래량을 또 한번 살펴보면 동구는 거래량이 지금 더 작아졌어요. 중구도 거래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아졌어요. 네. 너무 티가 나거든요. 그냥 광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조금 줄은 거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그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중요하죠. 내재 가치 전세 가격. 네. 전세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말은 입주 물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대구 거를 한번 보면 제가 대구 중구하고 동구 것만 지금 전세 가격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네. 둘 다 지금 거의 하락이에요. 이미 지금 하락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 가보면 아마 생각보다 전세 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낮춘 매물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빠질 거예요. 네. 광양시 볼까요? 광양시는 전세 그래프가 그래도 기울기는 많이 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유가 광양시는 2022년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차이가 있죠. 네. 이게 딱 논리에 의해서 탁탁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네. 5개 중에서 3개 이상 X가 되면 위험해요. 네. 대구는 지금 청약 경쟁률 X, 미분양 X, 그 다음에 입주 물량 X, 거래량 X, 전세 가격 내려가고 있어 X. 네. 5개가 다 해당해요. 네.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광양시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은 지금 낮고요. 네. 미분양도 증가했고요. 입주 물량이 요게 많지가 않아요. 세모 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거래량 지금 줄어들었고요. 전세 가격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3개만 X거든요. 3개만 X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게 맞아요. 4개면 많이, 5개면 더 많이.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저희가 좀 안 다뤘는데 그냥 미분양 그래프만 한번 보여주면 세종시도 최근에 미분양이 생겼어요. 2015년 이후로 미분양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6년 네. 동안. 근데 최근에 미분양이 생기면서 가격도 조정받고 있죠. 근데 요거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세종시 거는 정상적인 아파트는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네. 좀 저 6-4 생활권 좀 외곽에
조금 낮게 지은 거라서 네. 선호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미분양 났다고 세종시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일반적인 평범 아파트들은 지금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음. 또 금액도 저렴했고. 근데 여기 도생은 세대수가 작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 조정도 안 받고 네.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미분양 발생한 거라서 이건 약간 열애로 좀 아.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세종시가 분위기가 정말 좋았으면 이거 완판 났을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수요가 좀 적어졌기 때문에 네. 아, 이런 부분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랭구님, 근데 세종시는 요새 유튜버들 보면은 네. 세종시 큰일 났다. 아, 세종시의 큰일 났다. 몰락. 막 이런 세종시 뭐 부동산 네, 네. 폭락의 신호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네요. 네, 아니죠. 그냥 이제 워낙 1년 만에 가격이 50%가 올랐거든요. 네. 서울은 뭐 6년 동안 뭐 80%가 올랐는데 아파트 기존 가격 대비 네. 세종시는 1년 만에 5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버슈팅이 많았죠. 그리고 호가로 높게 나왔던 게 많았고 그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하락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딱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구름 네. 그게 맞죠. 랭구님, 이 말씀해주신 지역들 당연히 또 투자는 피해야겠지만 네. 정말 투자는 관심 없고 네. 이 지역에 네. 내 집만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지역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야 그냥 잘 거주하고 있으니까 네.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딱 때마침 내가 이 지역에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네. 저는 저는 조금 그 시기를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랭구님, 그러면 네. 이제 전세 살다가 네. 딱 상승하기 직전에 사는 게 딱 최고겠네요. 최고기는 한데 네. 전세 살다가 하는 순간 집값이 또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리고 전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 2년 이상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년 있다가 올라버리면 전세를 빼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잘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가격은 어차피 우리가 캐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차라리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까 그게 뭐 대구든 간에 네. 그 지역의 미분양 추이를 보라. 미분양이 지금 이렇게 이미 발생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예전처럼 되게 적은 수치로 급 소진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사라. 리스크가 다 사라졌으니까. 네. 그러면 집값 올라가는 걸 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더 빠른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것도 쉽고. 네. 보통 그 제일 싸게 막 살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네. 떨어질 때는 떨어져서 안 사고 오를 때는 비싸서 안 산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떨어졌다가 이게 만약에 1억이 떨어졌다가 네. 5천만 원 오르면 못 사요. 본인은 1억 내렸던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앞으로 얘가 오를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지표가 미분양이니까 미분양이 확실히 소진되면 올라갈 여지가 매우 높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저없이 사는 게 맞다. 네. 어머님, 그러면은 지금 하락하는 지역에, 네.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에 네. 이미 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미 갖고 있는 네. 분들? 이미 갖고 있어요. 제일 고민이겠네요. 네. 차라리 안 팔아야 샀으면은 될까요? 그냥 나중에 사면 되는데 네. 그분의 선택지는 야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면 에이 언젠가 또 오르겠지 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까? 네. 이 두 개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기준치가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대구든 이 지역들이 정말로 금액이 고평가된 상태라서 정상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면 이건 파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구의 가격이 고평가는 아니에요. 다른 광역시들 대비 딱 적정해요. 네.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공급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요가 넘칠 정도로 이 냄비가 있는데 뭐 그냥 뭐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물이 넘쳐버린 거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네. 한 1년 정도는 이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근데 이게 한 1, 2년을 좀 지나고 보면 다시 곧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또 이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큰 도시잖아요. 네. 큰 도시는 냄비가 넓어가지고
탄탄하게 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실거주라고 있는 집을 네. 그 타임을 완벽하게 조금이 하락하면 팔았다가 좀 오르면 샀다가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사이클을 가져가지만 결국 우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기일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이거를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를 아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고 선택하는 거라 네. 아 당분간은 하락하겠구나 음. 예상하면 그래도 좀 대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 공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랭구님, 근데 오늘 네. 영상을 보시고 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네. 좀 마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네. 랭구님이 또 따뜻한 한마디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고 사실 떨어져도 걱정이에요.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이 대구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대구는 수도권의 미래다. 과거에 대구가 신나게 먼저 올랐고요. 네. 그리고 또 수도권 따라 올랐어요. 네. 수도권이라고 해서 하락 안 할까요? 하락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입지가 좋고 탄탄한 지역들은 하락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공급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네.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봐요. 그래서 대구가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또 공급이 좀 몰려있긴 하지만 2023년까지 입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급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공급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럼 또 안정화되겠죠. 그러면 또 내 집만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또 찰나가 또 생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이번 기회에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상급지로 가는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한편으로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너무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는 분들은 저는 정리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대구 내에서 최소한 입지가 양호한 곳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1년 정도는 하락은 그래도 약간 눈에 좀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걸 제가 막고 싶지만 네.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 랭구님, 오늘 네. 그 말씀들이 구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